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SK바이오사이언스와 관련되어져 있는 디스커버리와 케미칼, 오늘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. 우선은 먼저 지수 좀 볼까요? 오늘 현재 시각 기준으로 선물 지수 좀 보겠습니다. 나스닥 100 선물이 1.05%, 그리고 빅스 지수는 6% 가까이 하락이고요. 다우존스와 S&P 500 모두 지금 선물 지수는 괜찮게 움직이고 있습니다. 전 세계적으로 봐도 유럽에 있는 많은 선물 지수들과 아시아는 오늘 마감을 했으니까요. 일본 기타 네덜란드 다 해서 전체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물 시장은 모두 다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선물이라는 것이 100% 다음날 혹은 그 다음날에 지수에 대해서 상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, 일반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준다 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, 이를테면 그런 측면에서 지수를 봐야 될 시기, 이를테면 지난주라든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수를 좀 보면서 시장 참여를 해야 될 상황이었었는데, 그럴 때에는 오늘 오전엔 나스닥 선물을 좀 살펴보고요. 장이 끝나고 나서는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선물 지수, 그리고 장 막판에는 선물이 어떤 식으로 좀 돌아서는지 그런 것들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살펴보면 지수는 괜찮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, 다만 1시간 반 정도 뒤 11시 반에 이 미국 시장이 열렸을 때 과연 미국 시장의 S&P 500이라든지 다우지수, 그리고 나스닥이 오늘은 과연 상승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시면서 내일 시장을 어느 정도 가름해 볼 수 있겠다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우선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주말간의 이슈들이 많았어요. EU에서 승인을 좀 했고요. 그리고 어찌됐건 국내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가장 먼저 맞을 수 있다 라는 또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, 물론 지금 최신 기사로 보면 화이자의 그 백신이 더 먼저 맞는다라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만, 그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어쨌든 국내에서도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접종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. 유럽에선 특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좀 큰 것 같습니다. 워낙 유럽발 코로나의 확산이 변이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유럽 시장 전체를 흔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워낙 시장에서는 많이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. 그렇다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었죠.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움직임을 더 가져갈 수 있다 라고 좀 생각하는 상황이었었는데, 오늘 조금은 그 상승세가 강하진 못했습니다. 그런데 결국에 오늘 또 이런 기사가 나왔죠. 식약처 자문단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허가 권고했고 고령자에 또 투여해도 된다라는 그 결정을 내렸습니다. 결정을 좀 내렸고, 이 기사가 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좀 줬던 것 같아요. 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 관련된 종목들은요. 다수 전문가들이 피험자, 그러니까 임상에 참여한 65세 이상의 피접종자가 적다는 이유로 고령자의 투여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. 그죠? 이렇게 쭉 지금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. 여기 지금 보면 4일에도 중앙약심에서 2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또 벌인다라고 합니다. 어찌됐건 1차적으로 식약처 자문단은 65세 이상도 다 괜찮다라고 언급을 했어요. 많이 맞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겠죠. 그런데 빠른 결정도 중요하지만 명확하게 정확하게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좀 보는 상황에서, 어찌됐건 65세 이상 포함한 전체 대상에서 예방 효과가 있었다라는 점과 백신 투여 면역 반응이 성인과 유사한 점 기타 등등 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온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고,
어쨌든 4일날에 이 중앙약심에서 2차 전문가 회의까지는 조금은 더 이슈가 계속적으로 될 것 같고요. 사실은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까지 저는 지켜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이 종목들은. 그래서 계속 좀 지켜볼 거고요. 그런데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또 반대 의견을 냈죠. 만 65세 이상 접종이 안 된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, 어느 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이야기인지 그래서는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,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어쨌든 국내에서 접종을 하게 되고, 그냥 뇌피셜입니다만 해외에서 물량이나 그런 수급이 부족했을 때 우리나라 SK바이오사이언스의 이 추가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오다도 더 낼 수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. 물론 국내에서 다 소화할 수 없을 것 같기는 해요. 국내에서도 뭐 몇천만 명분을 갖다가 찍어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. 그래도 이 추가적으로 기술 이전, 노바백스를 통한, 아스트라제네카를 통한 기술 이전이 된다면 굉장히 SK바이오사이언스는 정말 뭐 몇 년치 장사를 다 하는 그런 정도 수준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. 지금 당장 하루 이틀의 움직임을 보면서 집중할 것은 아닌 것 같고,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과 말씀드린 그런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. 자, 우선 먼저 오늘 케미칼 먼저 볼게요. 케미칼도 오늘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 있었던 요 대각선 제가 그어놓은 겁니다. 요 추세를 오늘 돌파를 했어요. 추세선을. 그래서 4.39%로 아래꼬리단 양봉 마감을 좀 했고요. 그러면서 이제 45만원 또 다시 근접을 했습니다. 과연 종가 기준으로 45만원이라는 라운드 피겨 금액을 뚫을 수 있을까?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.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. 지금 보면 금액으로 보겠습니다. 금액으로 봤을 때도 156억에 39억 정도. 아주 파워풀하게 뭐 600억, 700억씩 들어온 건 아닙니다만, 그래도 오늘 같은 움직임에서 이 정도라고 하면 양호했다라고 보여지고요.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, 1월 15일 이후에는 이 34만원 정도, 35만원 깨고 내려간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이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거의 8만원 가까이 상승을 했죠. 상당히 좀 움직임을, 흐름을 괜찮게 가져가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, 외동도 괜찮고요. 움직임이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단일가 조금 하락을 했지만 뭐 큰 이슈 없다고 보고 있고, 계속적으로 이 케미칼은 상승에 대한 움직임을 가져갈 거라고 보는데, 과연 내일 어떻게 될지, 이게 45만원을 뚫고 좀 강하게 가져와야만 디스커버리도 따라갈 수가 있고 우선주들도 한번 슈팅을 낼 수가 있을 텐데요. 과연 어떤 식으로 좀 움직임을 가져갈지 유심히 좀 지켜볼 만한 시기가 됐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아울러서 디스커버리입니다. 디스커버리도 오늘 움직임이 괜찮았죠. 다만 이 디스커버리의 10월달 9월 한 중순부터 2월 오늘까지 나온 요 움직임을 보면 소위 말하는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. 박스권에서. 그죠? 이 박스권이 6만원에서 이 7만원 사이인데, 종가 기준으로 얘를 돌파한 적, 그러니까 뭐 7만원 돌파한 적은 있죠. 그죠? 얘가 아마, 이것도 한번 조금 내려볼까요? 이렇게. 한 두 번 정도를 돌파하면서 마감을 한 적이 있는데, 다시 한번 이제 이 7만원에 대한 돌파 시도를 좀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.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과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이슈, 노바백스까지 있는데, 이번 이슈 때 좀 돌파를 못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끌고 가야만 되는 상황이 되지 않겠나. 물론 뭐 그렇게 돼도 좋은 종목이라 보고 있습니다. 지주사라서 지금 센 슈팅을 주고 있지는 못합니다만, 그래도 뭐 자회사들이 굉장히 좀 빵빵하죠. 케미칼부터 시작해서 바이오사이언스, D&D에 뭐 슈비스도 있고요, 플라즈마도 있고요, 가스도 있습니다. 그래서
사실은 뭐 신재생에너지 쪽과 바이오 쪽과 두 개의 어떤 그 하모니를 충분히 수혜받을 수 있는 지주 회사로서의 어떤 그 입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뭐 천천히 가더라도 저는 6만원대에서 이 7만원대까지는 조정을 좀 뭐 조금 더 끌고 가더라도, 만약에 얘가 한번 힘을 세게 받으면 굉장히 강하게 갈 수도 있는 분명히 그런 움직임은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거래량이 지금 터지면서 가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는데, 그 정도의 강한 움직임은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죠. 이번에 3번 상승하고 나서 조정받고 밀렸을 때 그 이후에 거래량이 터진 적이 제대로 없죠. 제대로 되는 슈팅이 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. 거래량이 좀 제대로 들어와 주면서 이렇게 양봉을 좀 뽑아내는 이런 움직임을 한번 바이오사이언스 상장 정도까지는 기대해 봄직하다. 저는 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매동을 좀 보자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안 돼요, 사실은. 그죠? 뭐 5억 정도, 2억 정도. 금액으로 따지면 크게 세게 들어오진 않았습니다만, 앞서서 뭐 강하게 상승해서 상한가를 말고 막 이랬을 때도 보면 아주 많은 금액이 들어와서 그랬다라기보다는, 그죠? 뭐 그래도 그 뭐 100억 정도 가까이만 사도 엄청 많이 산 건데, 사실은. 그죠? 여기도 뭐 40억, 20억, 10억 이 정도 수준. 그러니까 금액이 100억 언더로 이렇게 모아가다가 슈팅 세게 나오면서 상한가 말고 막 갔던 종목이기 때문에, 다른 뭐 케미칼이나 이런 묵직한 종목처럼 많은 금액이 들어와서 끌어 들어 올리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상한가 말고 이런 종목은 아니잖아요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수급이 좀 약해도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고, 언제든지 좀 가볍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요. 유동주식이 뭐 1000만주 정도에 시가총액 1조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, 맘먹고 진짜 한번 세게 들어 올리려면 충분히 들어 올릴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중량감이거든요. 그래서 이 종목도 저는 뭐 무시하지 말고 한번 지켜보자. 시간이 좀 걸리는 움직임을 가져가고는 있습니다만 한번 지켜보자라는 거고요. 주봉으로 봐도 굉장히 움직임이, 그죠? 이렇게 지금 제가 주봉입니다. 주봉에서 얘를 갖다가 3등분 딱 잘라 놓으니까 이 중간 몸통에서 아주 야무지게 조정받고 있어요. 언제든지 봉 뽑아내면서 들어 올려도 누구 하나 뭐 손색이 없는, 뭐라고 할 게 없는 정도 수준의 조정을 잘 받고 있다고 보여지고, 주봉상으로 이렇게 쌍바닥 느낌도 좀 보여요. 그래서 좀 유심히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, 이렇게 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. 케미칼도 보면, 케미칼은 월봉상으로도 지금 전혀 하락이라고 표현하면 뭐 할까요? 뭔가 이렇게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다. 추세 꺾이지 않고 계속 들어 올리고 있어요. 주봉으로 봐도 보시면 이렇게 다 지워봐도요, 여러분들 이렇게 눌리고 갔다가 다시 눌리고 올라가는데, 어찌 보면 이 소위 말하는 저점을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? 그쵸? 추세는 깨지지 않았다. 정말 언제 급등을 해도 무방할 만한 차트가 아니겠느냐, 이렇게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그렇게 좀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 두 종목은 여러분들도 함께 한번 지켜보신다면 재밌지 않을까,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. 조금 지루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, 과연 이 지루한 움직임을 끊고서 강하게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때는 과연 언제 올지 한번 지켜보신다면 재밌는 움직임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,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내일 시장도 부디 강하게 상승하는 하루가 되기를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